매년 수천 명이 암 치료 후에 다시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그중 많은 분들이 수술 잘 끝났는데 왜 또 생기죠? 약 다 먹었는데 왜 전이 됐죠? 이렇게 억울해 하시거든요. 제가 진료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암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생활은 내가 고쳐야 산다는 것. 특히 이 한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3년 뒤 생존율이 2배 높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경력의 한의사 김웅식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분들, 암을 겪었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걸릴까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음식 5가지와 누구나 약국이나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한약재 3가지를 알려드릴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을 왜 먹어야 하는지, 한약재는 어떻게 드셔야 효과적인지, 건강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그 중에서도 무려 70% 이상이 장 안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장을 보통 밥 먹고 소화하는 기관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면역의 본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 안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삽니다. 유익균은 우리 몸을 돕고 유해균은 염증을 만들고 심하면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장 안에 유익균이 많아져야 잠들어 있던 면역세포가 깨어납니다. 말 그대로 싸울 준비하라 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유익균을 가장 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연 발효 음식을 먹는 겁니다. 청국장,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 음식들은 살아있는 유익균 덩어리예요. 이게 장 속으로 들어가면 면역 세포들을 깨우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암세포가 자랄 틈도 안 주는 거죠.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장 속의 면역 세포는 잠든 군인이고 발효 음식은 그 군인들에게 군번줄을 탁 하고 던지는 자극제입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몸 지키자 하고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암 수술 받은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청국장 하루 반 공기만이라도 꾸준히 드셔보세요. 김치는 짜지 않게 가능하면 집에서 담근 걸로 드시고요. 그러면 3개월 뒤에 꼭 연락이 와요. 원장님 소화가 훨씬 잘 되고 변비도 없어졌어요. 이렇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발효 음식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신호탄이에요. 하루 한 끼라도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염증을 없애는 기름 이야기입니다. 염증은 암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기름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드셔야 해요. 좋은 기름의 대표 주자는 바로 들기름과 아마씨유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도 청소하고 염증도 잡아줘요.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드시고 싶다면 이 두 기름을 반반씩 섞어서 하루에 한 숟갈 드세요. 그냥 샐러드 위에 뿌리셔도 좋고 죽이나 밥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검정깨 가루를 반 티스푼만 섞으면 간 기능도 보호되고 항산화 효과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들기름, 아마씨유, 검정깨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왜 이 조합이 염증을 잡고 간까지 보호해주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들기름과 아마씨유 이 둘에는 우리가 자주 듣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몸 안에 생긴 만성 염증을 진정시키는 천연약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줘요. 특히 아마씨유는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게 몸속에서 EPA, DHA 같은 강력한 항염물질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을 먹는데 그게 몸속의 염증을 꺼주는 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들기름은요. 리놀레산과 세사민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세사민은 간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인데요. 쉽게 말하면 간이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들기름과 아마씨유를 섞어서 먹으면 각각 따로 먹었을 때보다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 두 기름은 상호작용을 통해 오메가3의 체내 이용률을 1.7배까지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이제 검정깨 이야기 해볼게요. 검정깨는 그냥 머리 까매지는 음식이 아니라 진짜 강력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특히 검정깨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게 바로 염증을 잡고 세포 노화를 막는 대표 항산화제예요.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흑미, 포도 껍질 같은 데에도 들어있죠. 근데 검정깨는 안토시아닌뿐 아니라 비타민 E, 마그네슘, 아연 같은 항염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듬뿍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검정깨에는 세사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간이 필요할 때 이 검정깨를 먹으면 간이 야, 좀 살겠다 하고 숨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들기름, 아마씨유 반반 섞은 기름에 검정깨 가루를 반 티스푼만 넣어서 하루 한 숟갈 드셔보세요. 밥에 비벼 드셔도 되고 죽에 넣어도 좋고 입맛 없을 땐 그냥 상추나 야채에 뿌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기름인데도 먹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건 바로 염증이 가라앉고 간이 숨통이 트였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습니까? 공복에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들기름, 아마씨유, 검정깨 가루 섞은 이 한 숟갈은요, 공복에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아침 공복에 드셨을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특히 이 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은 지방을 매개로 흡수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 없이 바로 드셔도 위장을 부담시키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아주 잘 흡수됩니다. 단, 속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아침 식사 직후 혹은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신 다음에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절대 볶거나 끓이지 마시고 날 것으로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밥 한 숟갈에 쓱 비비시거나 죽이나 미음에 그냥 타서 드시면 좋고요. 심플하게는 공복에 티스푼 하나를 그냥 꿀꺽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이 한 숟갈만 드셔도요. 오장육부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간 해독, 혈관 청소, 장 염증까지 동시에 관리해 주니까 말 그대로 내 몸을 기름치듯 관리해 주는 한 스푼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콩이 몸에 좋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떤 콩이 좋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가장 잘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부분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콩이 어떤 분께 좋은지, 또 왜 그런지, 의사로서 그리고 식품 전문가로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자주 보는 콩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흰콩, 검정콩, 쥐눈이콩.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죠.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먼저 흰콩, 백태라고도 하죠. 겉이 하얀 이 콩은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요. 특히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쌓인 지방 찌꺼기, 특히 혈관에 눌어붙은 기름때 같은 걸 청소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지방간 있으신 분,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 흰콩이 참 잘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흰콩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 또 전립선이 약해지는 중년 남성분들께도 좋습니다. 다음은 검정콩, 우리가 서리태라고 부르죠. 이 콩은 껍질이 까맣고 속은 초록빛이에요. 근데 이 껍질에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이란 성분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성분이에요. 말 그대로 몸속에서 녹슬고 상하려는 세포를 보호해주는 물질이죠.
그래서 암 예방, 눈 건강, 피부 노화 방지에 정말 탁월합니다. 그 다음은 쥐눈이콩, 속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콩은 크기는 작지만 영양은 진짜 알차요. 특히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소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몸이 잘 붓는 분들, 또 신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간이 약하고 혈관이 걱정되시면 흰콩, 노화나 항암이 걱정되면 검정콩, 신장과 부종이 문제라면 쥐눈이콩. 이렇게 자기 몸에 맞게 콩을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콩을 먹는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생콩을 갈아서 두유처럼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소화에 안 좋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처럼 소화력이 예전만 못한 분들께는 삶아서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충분히 익혀야 위장에 부담이 안 가고 가스나 설사 같은 부작용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려요. 콩을 넉넉히 삶아서 냉동 보관해 두시고 밥 지을 때 조금씩 넣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간식처럼 몇 알씩 데워 드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한의사로서 정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플러스 알파 비법이 있어요. 바로 산약, 우리가 흔히 마라고 부르는 뿌리 약초입니다. 이 산약 가루를 콩이랑 같이 드시면 진짜 흡수력과 소화력이 훨씬 좋아져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 산약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점액처럼 미끌미끌한 물질이에요. 이게 장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음식물 흡수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아밀라아제, 디아스타아제 같은 소화 효소도 풍부해서 콩처럼 단백질이 많고 섬유질 많은 음식을 속 편하게 탈 없이 소화할 수 있게 도와줘요. 특히 속이 자주 더부룩하시거나 뭔가 먹으면 금방 체하고 더부룩한 분들, 또 아침에 변비가 심한 분들께 산약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느냐? 산약 가루는 하루 1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그냥 따뜻한 죽이나 미숫가루, 두유에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신 다음에 삶은 콩 몇 알과 산약 가루 티스푼 하나 이렇게 간단히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속이 편해지고 장도 부드러워지고 며칠만 드셔보셔도 배변도 훨씬 잘 되고 피부가 맑아진 느낌도 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콩 종류별 효능, 왜 산약 가루랑 같이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한 번에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제야 콩을 진짜 내 몸에 맞게 먹는 법을 알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약은 음식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조건 좋은 거라고 무턱대고 드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 한의사의 시선으로 풀어서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면역 기능을 높인다고 했을 때 그 중심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 바로 버섯이에요. 근데요, 그냥 버섯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보다는 도대체 버섯에 뭐가 들어있어서 좋은 건지 그걸 아시면 드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 이 표고에는 렌티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 그 중에서도 자연살해 세포, 즉 NK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면역 증강 다당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몸에 숨어있는 면역 군대를 깨워주는 신호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황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의 수용체를 직접 자극해서 몸속의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천연 자극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암세포에 반응하는 능력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 다음은 차가버섯. 이건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폴리페놀, 그리고 트리테르펜 화합물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과 면역 조절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복합 조절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버섯 안에 들어있는 다당체, 베타글루칸, 렌티난, 트리테르펜 같은 성분들이 우리 면역세포를 깨워서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랑 싸우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 버섯류 성분을 활용한 복령을 예로부터 아주 많이 써왔어요. 복령은 몸속의 습기를 제거해주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재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복령에도 이런 다당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중간 지점에서 정말 귀하게 쓰이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이 음식들 다 같이 먹어도 되는 걸까? 좋은 질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면역력 높이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었죠. 첫 번째, 아마씨유 들기름 검정깨 가루 이 세 가지 조합. 두 번째, 삶은 검정콩 산약 마 가루 이 조합. 세 번째, 버섯류나 복령 가루 이렇게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다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함께 드시면 오히려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이에요. 기름 조합은 몸의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요. 콩과 산약은 단백질을 보충하고 장 기능을 부드럽게 정돈해주고 버섯류는 면역세포 자체를 온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는 몸을 정비하고 하나는 에너지를 채워주고 하나는 군대를 깨워주는 역할입니다. 각자 역할이 달라서 같이 드셔도 전혀 충돌 없이 잘 어우러진다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도대체 뭘, 언제,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 그죠?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깔끔하게 하루 루틴 예시를 드릴게요. 딱 한 번 들어두시면 머릿속이 훨씬 정리되실 겁니다. 아침 식전 또는 식사 직후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신 다음에 아마씨유와 들기름을 1대1로 섞은 것 1티스푼, 여기에 검정깨 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서 한 숟갈 쭉 드세요. 이 한 숟갈이요. 혈관 속 기름때를 씻어내고 우리 몸의 면역력에 불을 켜주는 스위치가 되어줍니다. 아침 식사. 삶은 검정콩 몇 알과 함께 산약 가루 1티스푼을 같이 드세요. 밥에 같이 비벼 드셔도 되고 죽에 살짝 섞어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이 조합은요.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장을 부드럽게 정리하면서 몸이 영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착착 준비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후나 저녁 식사 후 표고, 상황, 차가버섯 등을 달여낸 물을 차처럼 따뜻하게 드시거나 복령 가루 1티스푼을 두유나 미숫가루에 타서 한 잔 드셔보세요. 이 한 잔은요. 낮 동안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우리 몸속 면역세포들에게 오늘도 수고 많았다 하며 박수 쳐주는 마무리 의식 같은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버섯과 복령 같은 약재들이 우리 몸의 면역군대를 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면역력,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볼 때마다 느끼는 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고가의 영양제, 치료법을 쓰더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주지 않으면 면역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은 면역이 약해졌다고 하면 몸이 피곤하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심리적인 피로, 속에서 뭉친 감정, 마음의 긴장이 우리 면역계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처럼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예민해지기 쉬운 시기에는 이런 내면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면역 관리의 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꼭 속이 뭔가 답답하다, 기분이 울적하다, 밤에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많다 하시는 분들께는
한 잔의 따뜻한 한방차를 권해드려요. 그 차에 들어가는 약재가 바로 향부자, 진피, 생강 이 세 가지입니다. 이 한방차가 몸을 데우고 기운을 풀고 마음을 다독여주는 아주 좋은 조합인데요. 이제부터 이 재료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좋은지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향부자. 이건 예로부터 기를 풀어주는 대표 약재로 써왔어요. 속이 꽉 막힌 것 같고 화가 복받치는 느낌. 또 말은 안 나오는데 자꾸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이런 분들 있죠? 바로 이런 울체된 기를 풀어주는데 향부자가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진피. 귤 껍질을 말린 건데요. 이 진피는 속을 덮여주고 체기를 풀어주고 특히 위장이 긴장했을 때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답답함, 속쓰림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생강. 생강은 다들 아시죠? 하지만 그냥 매운 뿌리 채소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위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약재로 씁니다. 속을 덮여주고 순환을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가라앉을 때 심장을 살짝 일으켜주는 작용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요. 속은 따뜻해지고 기운은 풀리고 마음은 편안해지면서 밤에 잘 때도 훨씬 깊고 편안한 숙면이 가능해집니다. 차 끓이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향부자 말린 거 3g, 진피 2g, 생강 한 조각 정도를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쓴맛도 없고 은은하게 감기는 향이 참 좋습니다. 하루 한 잔씩 드셔보세요. 속이 데워지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답답했던 가슴이 좀 풀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무거운 병을 앓고 계신 분들, 그 치료의 과정이 고단하고 외롭잖아요. 이 한 잔이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사로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몸을 바꾸는 음식, 장을 살리는 기름, 세포를 깨우는 콩, 에너지를 돕는 산약, 그리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방차까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이제야 내 몸과 마음이 왜 이렇게 지쳐 있었는지, 뭘 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알겠다. 그런 느낌 오셨죠? 이게 바로 저희 채널이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길잡이. 이 채널 구독 안 하시면 정말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건강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무거운 마음과 지친 몸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이룸 채널이 한의사 김응식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